민권센터를 비롯한 정치인들과 각계 사회단체들은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포트리 기념비 문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포트리 시정부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시가 유니온 선거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25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I-94 자동화 시스템이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현대기아차가 역사상 최대 리콜 사태를 맞으면서 미국에서 판매된 190만 대가 리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의회에서 추진 중인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빨라도 11월 추수감사절 무렵에나 법안 통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를 비롯해 뉴욕시 정치인들과 각계 사회단체들이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뉴욕시청에서는 뉴욕시 의회 의장 주최로 이민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뉴욕시 정치인들과 민권센터 등 여러 단체들은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이민개혁이 아닌 이민자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올해 드디어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추진력이 확보됐다고 봅니다. 물론 100%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고 낙관할 수도 없고 계속 캠페인을 해나갈 예정입니다만은 올해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가족이민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민자 근로자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많은 한인 커뮤니티는 이 가족 초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족 초청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는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한편 올바른 이민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이민자 대집회가 워싱턴 DC에서 오는 10일에 열립니다. 뉴욕에서도 민권센터와 이민자 인권단체들이 6대의 버스를 동원해 이민자 대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새로운 이민법안 탄생을 앞두고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허점을 지적하는 이민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잘 전달되길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단체장 협의회는 오늘 정기 모임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포트리 기림비 문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단체들은 적극적인 서명 운동을 통해 시정부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자 버겐레코드 신문입니다. 어제 열렸던 일본군 강제위안부 추모위원회의 현재 추진 중인 포트리 기림비 문구 반대 기자회견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만드 포안 포트리 시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포안 의원은 인터뷰에서 일부 위안부 여성들 중에는 모집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위안소로 찾아간 여성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한인 단체들이 주장하는 섹슈얼 슬레이버리, 즉 성노예는 맞는 표현이 아니다. 섹슈얼 서비스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억지 주장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포안 의원이 이번 포트리 기림비 문구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한인들은 어떻게 위안부에 무지한 타인종 시의원이 기림비 문구를 주도하고 있는지, 한 달이 넘도록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안 한인 단체들은 무엇을 했는지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직 그 포트리 쪽에서는 타운이나 있는 데 답이 없대요. 전혀 답도 없고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이번 달 말에 지금 세우려고 지금 계획까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가 빨리 이거에 대해서 빨리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한인 단체들은 적극적인 서명 운동을 통해 시 정부에 한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상당히 포트리 쪽에서는 이건 정치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사태도 지금 긴급한 시기니까 많은 포트리 주민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부 한인 단체들 간의 공명을 위한 싸움으로 비춰져 왔던 포트리 위안부 기림비 문제는
결국 위안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시 정부의 무지와 그들을 교육시키고 설득하지 못한 한인 단체들의 무능력으로 새로운 시점을 맞았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일 전격 체포된 헬로란 뉴욕시 의원의 재정 상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모기지도 연체됐고 개인 빚도 있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쪼들렸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헬로란 의원은 지난 2005년 플러싱의 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융자와 별도로 전 주인에게 15만 달러를 주기로 했으나 아직 이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란 의원에게 집을 판매한 크리스틴 코머글리오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개월 전부터 메시지를 남겨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0년에는 6개월 동안 웰스파고 은행에 모기지 페이먼을 연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란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의회에서 지급되는 커뮤니티 지원금에 대한 관리도 박탈된 상태입니다. 헬로란 의원은 말콤 스미스 뉴욕주 상원 의원을 올해 뉴욕시장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2만여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일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헬로란 의원은 인정신문에서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오는 23일 첫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헬로란 의원 사무실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명예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온 스트릿은 퀸즈 플러싱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데요. 뉴욕시가 유니온 상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2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플러싱 한인 상권 비즈니스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지원금이 마련됐습니다. 유니온 소상인 연합회는 어제 최근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로부터 플러싱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소상인 지원 프로그램은 플러싱 공영주차장에 건립 예정인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 공사 기간 예상되는 유니온 지역 상인들의 손실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유니온 소상인 연합회는 이 지원금을 오는 6월 1일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인 연합회는 노던 블러바드와 로즈벨트 애비뉴 사이 유니온 스트리트 구간, 메인 스트리트과 유니온 스트리트 사이 37 애비뉴 구간, 메인 스트리트과 138 스트리트 사이 38 애비뉴 구간, 그리고 메인 스트리트과 유니온 스트리트 사이 39 애비뉴 구간에 위치한 상가 등 크게 4곳에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이 지역의 무료 발렛 파킹 시스템과 간판 정리, 비즈니스 교육과 상가 내 한국어와 영어 안내문 설치 등을 위해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기금은 지난 2011년 뉴욕시 경제개발공사가 지원키로 한 플러싱 유니온 상가 거리 미화 프로젝트와는 별도 기금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JFK 공항을 통해 출입국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은 더 이상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I-94 자동화 시스템이 오는 30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은 어제 오는 30일부터 출입국 신고서 자동화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해 다음 달 21일까지 미 전국의 모든 공항에서 I-94 카드 사용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일정으로는 우선 30일부터 샬럿 더글러스, 올랜도, 라스베이거스, 마이애미, 시카고 등 5개 공항을 시작으로 5월 7일에는 뉴욕과 보스턴, 애틀랜타, 휴스턴, 5월 14일에는 LA, 샌디에고, 시애틀 등의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전 지역은 5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I-94 카드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출입국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비자 기한 연장, 체류 신분 변경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I-94의 전면 자동화 후에도 종이 양식이 필요한 외국인들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인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켜 아슬아슬 고개를 하듯 운전해야 하는 교통 혼잡 지역의 위험천만한 모습.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늘고 있고 이들에게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횡단보도에서 절반 이상의 보행자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대학 메디컬 센터가 2008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벨뷰 병원 응급센터에 후송된 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 1,400여 명의 통계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5%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9%만이 보행자 정지 신호를 무시한 경우입니다. 또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23%, 인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 6%였습니다. 이처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횡단보도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방어나 조심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18세 이상의 보행자 가운데 26%는 알코올 섭취 상태였고 16%는 전자기기를 작동 중이었습니다.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0% 이상이 전자기기 작동 중 30%는 자전거를 타고 전자기기를 작동 중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프렌고스 박사는 현재 교통안전 시스템을 과신하면 절대로 안 된다며 보행자 스스로가 경계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 기아차 190만 대가 리콜됩니다. 현대 기아차 역사상 최대 규모의 리콜 파동인데요. 다행히 아직 이 문제로 사망,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회사 측은 무상수리 교체를 약속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어제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 190만 대를 브레이크 등 스위치 또는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아직 이 문제로 사망, 부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오는 6월부터 브레이크 등 스위치 등을 무상 교체해 줄 방침입니다. 리콜 대상은 2007에서 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 쿠페, 산타페, 소나타, 투싼, 베라크루즈 등 현대차 모델과 앞티마, 론도, 세도나, 소렌토, 소울, 그리고 스포티지 등 기아차 모델로 차량 대수는 현대차가 105만 9,824대, 기아차가 62만 3,658대입니다. 리콜 이유는 전자계통 이상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해서 브레이크 등이 점등, 소등되지 않거나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해제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18만 6천여 대의 2011에서 2013년 생산된 현대차 엘란트라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차량에서는 사이드 에어백이 펼쳐지면서 에어백을 지지하고 있던 결속물이 떨어져 나와 탑승자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에어백 불량으로 경미한 부상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연비 5기 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뉴욕시 도서관이 소형 시청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앞으로는 시정부의 각종 민원 서비스를 도서관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크리스틴 퀸시 의회 의장은 어제 맨해튼에 있는 뉴 암스테르담 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관을 소형 시청으로 활용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 전역의 206개 도서관은 시정부의 각종 사회복지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은 각자 살고 있는 동네의 도서관에서 시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퀸시 의장은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민원 업무를 시작한 다음 각 지역별로 집중되는 민원의 형태를 파악해 해당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퀸 의장은 도서관은 5개보로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라며 소형 시청으로 시정부가 시민들 집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 문화도서위원회 지미 벤 브레머 위원장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을 활용하려는 퀸 의장의 계획을 지지한다며 도서관은 노동계층과 청소년, 노인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집중 단속하는 4월, 한인타운 곳곳에서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LA 경찰국은 각 지역마다 수천 명의 일선 경관들을 투입해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산만한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벌금 $159의 티켓을 받습니다. 비빔밥을 알리기 위해 세계를 일주하는 청년단체 비빔밥 유랑단이 펜실베니아대를 찾았습니다. 비빔밥 유랑단은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한식을 알리고자 유명 MBA 스쿨을 돌며 홍보 활동을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과 파워블로거 등 영향력 있는 리더들에게 지속적으로 한식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비빔밥뿐만 아니라 불고기와 잡채 등 다양한 한식들이 소개됐습니다. LA 한인타운과 웨스트우드를 연결하는 지하철 연장선 공사가 착공됩니다. LA 카운티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한인타운에서 LA 카운티 미술관과 베벌리 힐스를 지나 웨스트우드까지 이어지는 퍼플라인 익스텐션 프로젝트를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비용인 $63억 달러의 대부분은 LA 카운티에 인상된 세일즈 텍스로 충당될 예정이며 앞으로 10년 후 완공됩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미국에서 총은 자유와 저항의 상징인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폭력 근절을 호소하지만 총기협회의 강력한 힘에 위험한 건 국민입니다. 지난 22일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생후 13개월 된 아기가 10대 청소년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17살과 14살인 두 소년은 아기 엄마를 협박해 돈을 뺏으려다 실패하자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기의 머리에 총을 쏜 겁니다. I just hope, that the shooter dies. I mean, I had to watch my baby die, and I want him to die. A life for a life. 미국에서 총기에 의한 살인 사건은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명이 숨진 샌디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100일 동안에만 2,200여 명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 평균 20명이 총기 사건으로 숨진 셈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샌디욱 참사 이후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반자동 소총 같은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We may not be able to prevent every act of violence in this country, but together we have an obligation to try. We have an obligation to do what we can. 그러나 최근 미국 상원이 공격용 무기 금지 조항을 제외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총기협회의 강력한 로비와 총기 소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총기 규제 정책이 좌초할 위기에 처하자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200만, 우리 돈 134억 원을 들여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TV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I think I have a responsibility, and I think you and all of your viewers have responsibilities to try to make this country safer for our families and for each other. 이에 맞서 총기협회 역시 맞불 광고를 내면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The whole thing, universal checks, is a dishonest premise. There's not a bill on the Hill that provides a universal check. Criminals aren't going to be checked. They're not going to do this. 이번 총기 규제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합니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신원조회나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등 핵심 조항이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는 3억 정이 넘고 두 집 가운데 한 집은 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기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지난 2011년에만 11,000여 명이 숨졌고 자살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마약성 신경 안정제를 불법 판매한 한인 남성이 체포돼 대배심에 기소됐습니다. 뉴욕시 마약 특별단속국은 어제 지난해 10월 마약 거래 혐의로 붙잡힌 후 재판을 받아오던 한인 28세 조모 씨가 지난달 20일 대배심으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마약성 신경 안정제를 팔아 체포됐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죄 행각을 벌인 혐의입니다.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가정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 중 $300만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에어컨을 무상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중 더위에 악화되는 급성 의료 상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에어컨이 있거나 이 혜택을 10년 안에 받은 가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입은 1인 $2,138, 2인 $2,796, 4인 가족이면 $4,111입니다. 어제 스타레저는 뉴저지 트랜짓 디렉터의 말을 인용해 오는 7월 시작하는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열차와 버스 등의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버스와 기차 요금 25% 인상 후 앞으로 3년간은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당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뉴저지 트랜짓을 이용하는 통공객의 요금 부담이 당분간은 늘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13 재외동포재단 대학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학생 논문 공모전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차세대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함입니다. 논문 주제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유주제이고 참가 신청서 제출 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 논문은 8월 23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뱅크아시아나 제공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 중 흐리고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54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기온도 올라가 포근하겠으며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